예, 상식 16번째 들어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됐고요. 예, 50 잉글리시는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고 계신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우리가 상식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식에 나오는 것을 구체적인 문장들은 900문장 영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신 다음에 100문장 같은 거, 이 100문장은 이제 암기법이 있으니까 좀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400문장은 question and answer예요.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질문 한 문장하고 대답이 세 문장에서 4문장이 되죠. 이제 이걸 다 하셔도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분은 400문장은 스킵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뭐를 말하냐, 영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언제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 때 500문장, 고등학교 1학년 때 500문장, 나머지는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응용하는 거예요. 영어로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출문제만 풀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이제 된다는 거고,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벌써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면 2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없으니까 빠르게 하는 분들은 500문장 2개월 만에도 완성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뭐 6개월 정도면 이 두 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암기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통문장 아니에요. 통문장 암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문법 분석 그리고 암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를 해서 그 문장이 기억되게 하면 되는데, 이 머릿속에 문장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문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와도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500문장 정도 해주자. 그리고 이거를 그 청크로 나누면 한 2000문장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워낙에 이 문장 자체가 중문, 복문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짜게면은 덩어리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2000문장 정도 나오죠. 그럼 이거를 끄집어내서 쓰는 거는 쉽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기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걸 하면 이제 훨씬 쉽게 되는 건데, 뭐 영어가 쉬운 건 없겠죠?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286번은 이런 문장이에요. She was frightened and was shivering for fear of what might happen next. For fear of what might happen next는 여러분이 잘 쓰지 못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서 이런 것이 언제 쓰는 거야? 무엇이 다음에 일어날지 몰라서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럴 때는 이거를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할 때 전체 문장은 이 전체예요. 전체를 외우셔야 돼요.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덩어리라는 것은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예요. She was frightened and was shivering. 이런 문장도 여러분이 잘라서 쓸 수가 있죠. 자, 영법 수업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부정사나 동명사 혹은 현재분사를 보면 무엇과 똑같이 취급해야 되나? 준동사를 얘기하죠. 준동사는 투부정사하고 ing 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현재 분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어요. 그리고 ed가 있는데 제가 이 ed를 일부러 뺐어요. 이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나오면은 이 속에 얘네들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뭘 따져야 돼? 자동사, 타동사를 따지고 타동사들은 목적어 나온다는데, 다시 말하면 이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 요소를 다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부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동사는 이유나 방법, 시간, 장소를 설명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형식 요소 같은 거를
챙겨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순이에요. 어순이거든요. 이 어순이 중요하다 그랬죠. 영어는 왜? 토시가 없어요. 영어는. 그래서 어순을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지라고 하는 거. 자, 등위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무엇을 주시면은, 자, 등위 접속사는 주로 and, or, but 같은 거, 아니면 so나, for나, yet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런 애들 and, or, but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앞뒤에 나오는 애들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걸 B, A, 뒤를 B라고 해봐요. 그러면 A하고 B가 문법적으로 기능이 같아야 돼요. 이게 단어면은 이 뒤도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병치라고 해요. 병치, 패럴리즘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병렬,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수경님이 오늘 그 에스토니아로 출장 가시는데 그 학생들이 인사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you, and, I 뭐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이건 쉬워요. 단어니까. 근데 문장이 길어지는데 and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to 부정사가 나올 거를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때로는 and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뭘 찾아? 쭉 가서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 이게 병치를 다루는 방법인데요. 이걸 모르시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했다면 틀려. 이걸 모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서 구와절은 우리가 만들어서 합니다. 이거 또 나오네. 단어하고 구하고 절 있잖아요. 단어는 사전에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근데 구하고 절은 우리가 만들어 쓰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다 필요하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나 절이 필요하다니까. 구는 주로 뭘 얘기해요? 주로 동작 같은 걸 얘기하고, 절은 뭘 얘기해요? 주로 이야기를 얘기하죠. 동작이나 이야기에 대한 표현은 사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동작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 의문문은 무엇을 말하나? 특수 의문문의 별명이 의문사 의문문이에요. 의문사 의문문. 즉 의문사는 육하 원칙을 얘기하죠. 즉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얘기한다고. 이게 전부 WH로 시작해요. 하나만 how로 시작하는데 5개는 WH고. 그래서 육하 원칙을 5WH 뭐 H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 어떻게 보면 육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하 원칙은 질문하는 내용이 정보를 질문하는 거예요.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where라는 것이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do you like 한효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일반 의문문이에요. 일반 의문문은 뭘 물어보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데 의문사 의문문은 정보를 질문하기 때문에 너 어디 갔었니? 그런데 no, 뭐 yes 이렇게 대답하면 이거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의문문은 비동사로 시작하거나 조동사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두 조동사로 시작하면 끝머리를 올려요. 그러면 따다다단 올라가면 yes, no로 대답할 수 있고, 이제 의문사 의문문은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내리면은 yes, no로 대답을 안 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의문 대명사와 무슨 대명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나. 이거 어저께도 우리가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의문 대명사 육하 원칙이죠. 똑같은 걸 쓰는 게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똑같아요. 의문 부사, 관계 부사 똑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Why I like 한효주. 여기 있다는 요 표현은 Why I like 한효주. 요 표현은 의문 부사일까요? 의문 부사절일까요? 관계 부사절일까요? 모른다 그랬죠. 왜? 이건 의문 부사도 되고 관계 부사 똑같아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있는 위치가 의문 부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나오면 얘가 의문사절이 되고, 즉 명사절이 되고, 형용사가 나올 자리에 나오면은 관계부사, 즉 형용사절이 된다 했어요. 영어는 이것이 나와 있는 어순, 자리, 배열,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왜 중요해요? 영어는 뭐가 없어요? 토시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 두 가지. 두 가지 보호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형식과 오형식. 죄송해요. 불완전한 제가 잘못 봤어요. 자, 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절은 어떻게 생겼냐면 관계사가 있고요. 뒤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관계 대명사절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어떤 놈셋 중에 하나가 빠져요. 똑같이 의문 대명사 있죠. 의문 대명사도 뒤에 나오는 애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요. 왜냐?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의문 대명사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뒤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관계 대명사도 뒤에 있는 애가 빠져나와서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오형식 하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거 있죠. 이 보호나 주어 이런 게 하나씩 빠진다고. 목적어 있는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빠지든지 주어가 빠져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주어가 동사는 명사는 어떻게 표현하나? 이게 영작이에요. 영작.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예요. 명사 앞에 니은이라고 하는 토시가 붙었죠. 뭐뭐할 뭐뭐한. 이게 니은 토시가 붙으면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형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가 있잖아요. 그게 이 형용사 절이 되게 되죠. 오케이? 여러분 여기 퍼즈 하셔서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텍스트로 카톡으로 보내드리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거를 대신에 설명하는데 어떤 때는 더 자세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구 4개는 어떻게 단어를 수식하나. 형용사구는 4개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고 전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g 현재 분사구가 있고 ed 과거 분사가 있어요. 이게 뭐 형용사구를 4개씩 만들어 쓰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언제 필요하냐? 지금 질문하는 게 언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전부 이 앞에 단어의 명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형용사구는 뒤에 붙어요. 단어의 형용사는 앞에 붙죠. 근데 앞에 붙는 단어들의 그 기능은 이 명사의 영구적인 속성을 가리켜 준다 그랬죠. 뭐 레드 같은 거, 뭐 톨 같은 거, 이런 거, 하드 같은 거.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 구는 임시적인 어떤 그 속성을 얘기해요. 이 명사에. 투부정사를 쓸 때는 앞으로 이 명사가 어떻게 되어야 할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게 book to sell. 이 지금 상식하는 거는 이 예문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문을 들게 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900문장 그
900문장으로 된 문법 있죠.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학원에서 그걸 배우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뜻을 아시라고. 어떠한 뭐뭐가 되어야 할, 그러니까 팔아야 할 책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명문은 이 명사가 있는 위치나 방법 같은 걸 얘기해요. 그리고 ing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 거를 얘기한다고. 과거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뭐뭐가 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근데 현재분사는 아주 본연적으로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죠. 하나는 진행 중인 거, 또 하나는 뭐야? 능동적인 거. 과거분사는 또 아주 본연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수동적인 거, 또 하나는 완료가 된 거를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이러한 거를 다 포함해서 해석을 하셔야만 그게 제대로 되죠. 사역동사 3개, 사역동사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3개, 4개 정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준사역동사라는 것도 있는데, 준사역동사 한 개 더, 그거는 help에 help, 그 다음에 사역동사는 참 많이 쓰는 거 have,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let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쓰느냐, 이 쓰임이 좀 달라요. have는 여기 밑에 나오는, 이걸 반드시 읽어보세요. have는 어떤 거를 부탁해서 하는 거야. 야, 너 좀 해주라 하는 거야, 걔가. make는 내가 강제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make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힘이 있어야 돼요. 뭐 부하 직원 아니면 뭐 우리 애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친구도 make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윗사람을 make를 못해요. 그 직장 그만두려고 하기 전에는. 그래서 강제로 좀 force를 강해서 하는 거고요. let는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막지 않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거든요. help는 그 사람을 도와서 뭐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help 뭐 go 그러면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help finish면 finish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help obtain 그러면 obtain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와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역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호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적보호가 투부정사가 나오게 돼요. 목적어에 대한 지시, 명령, 허가, 요구를 얘기할 때 목적보호에 투부정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말이죠, ask라는 오형식 동사가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는 걸 요청했다. 이럴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것은 make를 해봐. 사역동사를 쓰면 이때 투부정사가 어떻게 되냐면 투가 빠진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런 게 특징이에요. 또 요런 게 뭐 수동태로 되면 뭐 이게 뭐 투부정사가 화른다다 뭐 이런 말도 있어.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왜 사역동사 난리를 치자 말이야 니들. 요거는 이건 하나 들어야 돼. I made him clean his office 이렇게 얘기했다 해봐. 그러면 clean이라는 놈은 동사야, 동사. 근데 여기 동사 있잖아. 여기도 동사인데 동사가 또 나오는 거야. 이게 오형식이 보면 동사가 2개 나오는 문장은 없어요. 그게 당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놈이 사역동사니까 요 앞에 투부정사가 있었던 건데 요놈들이 요거를 빼고 얘기했구나를 아시라고 사역동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이 하는 게 뭐야? 지각동사는 지각동사도 한 3개 정도 알고 계시면 돼. 이건 여기 나오는 게 아니지만, 하나는 see라는 거, see라는 거, 그 다음에 hear라는 거, hear, 그 다음에 feel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see하고 비슷한 watch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see, hear, feel 같은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또 지각동사라고 해. 그리고 나서 목적보호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그걸 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기초로 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도대체 영어가 뭐냐 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런 동사는 사역동사로 알아두고 요런 동사는 지각동사로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나온다 해도 아주 작은 경우에요. 진행형은 언제 사용하냐. 또 시제는 또 진행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동사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어저께 저녁에 했어요. 제일 먼저, 이거 안 했나? 이거 안 했군요. 이거 복습하는 시간. 다른 반이었어요. 제일 분위기를 잡아요. 분위기를 앞에 잡아요, 뒤에 잡아. 앞에 잡아. 그래서 동사가 앞에 분위기를 잡는 데 딱 나와요. 이게 can, may, must, will, shall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잡아요. can 그럼 가능성 하다는 얘기를 하고, may는 허락한다는 얘기하고, must는 의무, will 같은 건 의지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제를 만드는 조동사가 있어요. 시제를 어떤 시제를 만드냐? 제일 먼저 진행 시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완료 시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본 시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이게 12시제가 되잖아요. 진행 시제는 뭐 할 때 쓰는 놈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진행 시제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한다고 안 하고 있다가 동작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요럴 때만 뭐라는 거야?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 시작하고 끝이 분명한 애들만 진행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드는 게 have라고 하는 동사가 소유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진행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펜을 하나 샀어. 없다가 펜을 딱 샀어.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펜을 다 쓸 때까지. 1년이 걸려. 이건 정확하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어때? 이틀은 어때? 이틀은 밥 먹는 시간이 있어? 10분 15분 후에 밥 끝났어. 요런 거는 이트 같은 거는 진행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일정한 동작이 시작되기 전과 끝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만 뭘 한다? 진행을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 문장이 뭐 어떤 문장이길래 수능도 괜찮고 토익도 괜찮고 이번 공무 시험도 괜찮냐? 이 레벨이 렉살 레벨이 1150 정도 된다 그랬어요. 문장이 조금 높아요. 보통 회화 문장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수준급 영어 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응용 같은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와서 이제 응용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일반인 같으면 뭐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암기됐으면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응용은 내리막길이야. 짜자잔 짠짠 해갖고 끝나야 돼요. 암기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암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영어 안 돼요. 왜? 영어를 하는 건 여기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셔야 돼요. 뭐를 하면서 내려와? 응용을 하면서. 응용은 뭐 하는 거야? 영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0명시 학습법은 해석, 영작, 듣기, 말하기, 문법 분석, 그리고 암기까지 있다고. 그 여러분 듣기, 말하기도 있어요. 이걸 쉐도잉이라고, 쉐도잉.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밤낮 여러분께 만들어 드린 게 뭐예요? 한국어로 불러주고 조금의 영어로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듣고 영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영어를 불러주죠. 영어 불러주는 파일 있죠? 이걸 듣고 따라하란 말이에요. 한국어 또 파일들 있잖아요. 한국어 파일들은 이걸 듣고 영어로 영작하고. 그러니까 한영을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한국어를 듣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은 1초 간격을 들여요.
여러분 이제 900문장 하시는 분들은 좀 기초 문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영작이 좀 서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1초만 그냥 자꾸만 듣고 하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경님께서 떠나신다는 땡큐 베리 머치 하시는군요. 잘 갔다 오세요. 자,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좋아요. 근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아까부터도 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분석할 때 여러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명사는 세 가지 있습니다. 앞뒤로 형용사입니다. 동사 두 가지, 그 형식 요소에 나오면 부사가 나올 수 있다. 동사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세 가지 투부정사 ing, ed. ing는 다시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로 나눠지죠. 숲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여기시 네 가지, 다섯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다섯 가지, 여기 빼고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의 예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문이 몇 개 있어요? 100개를 드렸어요. 제가 카톡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거를 하나씩 예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제가 나눠지는 문장으로 하셔도 돼요. 그걸 어떻게 암기하는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100문장을 기억해서 선생님 이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He asked me how to close this door. 뭐 이러죠. how to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하시면은 비로소 뭐가 되고, 저 오형식은 언제 사용하냔 말이에요. 일형식은 두 가지 경우 알으셔야 돼요. 일정한 간단한 동작할 때 사람이 있는 위치 같은 걸 얘기할 때, 이형식은 주어의 직업, 신분, 상태, 주의 꼴, 보호를 얘기할 때, 삼형식은 세 가지, 사형식은 네 가지, 오형식은 다섯 가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사역동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얘기하거든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에 대한 여보세요. 목적어에 대한 지시, 명령, 허가, 아니야. 지시, 허가, 요구, 명령. 왜 이렇게 썼을까? 나는 지시, 명령, 허가, 요구로 기억하고 있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런 걸 할 때는 이 주어가 얘한테 명령을 한다고요. 이 명령은 동사 여기 나와요. 그 명령하는 게 요 투부정사거든. 투부정사는 동사를 필요하니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너무 룸이 지저분해 이놈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적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온다고. 요게 목적 보호예요. 목적 보호. 이 목적 보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클린, 여기서는 asked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to clean을 썼지만 요것이 made라고 하는 사역 동사가 되게 되면은 요 뒤에 나오는 clean이 to clean이 그냥 clean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